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민특검단 입장에서도 국민혁명당의 1000만 당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이 확보되어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는 참혹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를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의 1000만 당원 조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집회 이후 문재인 정권이 벌인 국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8.15 집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8.15 집회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을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국민혁명당의 1000만 당원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다가오는 8.15 국민 집회를 성공해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방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신발 투사로 유명하신 긍정의 힘 대표 정창옥 대표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클린 선거 시민행동 대표 유승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국민혁명당 서초 당협위원장 이형성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특검단 변호사 문수정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지난 8.15 집회 때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문재인 반역 정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문재인의 퇴진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8.15 작년 8.15 집회가 사실상 문재인 퇴진을 이루어내지 못하자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역공으로 나섰습니다. 우한 코로나 광풍을 불러일으켜서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매도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치 집단적으로 광기를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문재인 정권은 공권력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을 동원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구금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그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아서 우한 코로나를 악용하여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왔고 지금 8.15 집회가 다가오자 또다시 거리두기 4단계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방역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15 이후 문재인 정권이 전염병을 이용한 광풍으로 체포한 국민들 중에는 구금한 국민들 중에는 바로 국민혁명당 정광훈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단순히 체포 구금한 것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핑계로 강제 검사, 강제 격리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검사를 받게 하고 억지로 주거지에 가두고 검사를 거부하면 기소하고 또 주거지에서 나가도 기소하고 그런 재판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특검단에서는 작년 8.15 집회 이후에 체포되신 분, 구속되신 분 또는 감염병 위반으로 기소되신 분들을 계속해서 변론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호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사건에서 무죄가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지를 문재인 정권을 처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8.15 국민 대집회에서 반드시 우리들은 문재인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국민특검단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8.15 집회 이후에 가장 심한 고초를 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 정창옥 단장님과 그다음에 정창옥 단장의 변론을 담당하신 유승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가오는 8.15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수정 변호사 그리고 이형석 국민혁명당 서초 당협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창옥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구속되셨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셨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네.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근황을 간단히 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약 250일 이상의 구속 수감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보석 신청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많은 우파 애국 시민들의 그 힘에 의해서 무사히 귀환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병마를 얻었지만은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유승수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정창옥 단장님의 신발 투척 사건부터 계속 변론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사건 진행 경과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창옥 단장님이 이렇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변호사를 잘 만나서 그렇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해. 농담이고. 이제 굳이 오늘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정창호 단장님이 오늘 자리를 해주신 거는 정창호 단장님의 행위가 사실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한테 신발 던진 게 되게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실 때는
100%다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100%다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나오셨잖아요. 실제 문재인한테 이런 정도의 모욕을 주는 거는 뭐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일삼고 독재를 일삼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문재인을 하더라도 우리 정창욱 단장님을 구속할 수 없었고 또 다시 이제 8월 15일 날 온갖 핑계를 대서 구속을 했죠. 구속을 했는데 그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은 변호사님들을 다 포함해서 현장 투쟁가들이십니다. 사실 예, 시청자분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생한 경험을 좀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대응은 어떤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특히나 이제 1년 전이죠. 8월 15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정창욱 단장님의 사건을 기준으로 그 사건을 좋습니다. 중심으로 예, 아주 좋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넘어갈까요? 예, 자료를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예, 장면입니다. 정말로 뭐 셀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2020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입니다. 저게 바로. 그리고 저 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몇 번만 더 반복이 되면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8월 15일 날 이후로 엄청난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그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발 디딜 틈 없는 이제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이렇게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폭정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고요.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대규모 집회가 다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회 예상이 되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오겠다는 의사를 이미 보이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저 버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다 경찰 버스입니다. 경찰 버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시 확대해서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좀 확대해서 보시니까 저 안에 보면은 저 차벽 안에 또 다시 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펜스 안에는 100명 집회니까 100명만 해라라는 의자를 깔아두고 의자를 깔아두고 100명만 들어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무슨 차이인 거죠? 집회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집회 방해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저기 집회방해입니다. 정창욱 단장님도 저기 계셨었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었나요? 저 집회 장소에? 한 3시 반 이후부터 있었죠. 예. 3시 반부터 한 발언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셨나요? 아니요, 아주 짧게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차로 집회를 아예 볼 수 없게 저렇게 막아놓고 그 사이로도 인파들이 이렇게 오니까 결국에는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막지 못한 겁니다. 저거는 막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있는 것을 모두 다 집회라고 봐버린 거죠. 모두 다 집회라고 봤다면 경찰 차벽은 위법한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찰 차벽 그리고 또 집회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저렇게 제한하는 것 이것은 집시법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 광화문 8월 15일 날 있었던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광화문의 모습은 모두가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바탕해서 정창욱 단장님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집회 장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제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우리은행이 있고 이 동아면세점 쪽입니다. 동아면세점 쪽에서 저기 앞에 이제 제일 위에 상단에 통일파출소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정창욱 단장님이 체포된 곳이죠. 체포된 곳입니다. 자, 이 거리를 보면은 970 몇 미터에 가깝습니다. 970 몇 미터에 가깝고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거리죠. 1km 되는 거리를 거의 한 3시간에 가깝게 이동을 하시죠. 그죠? 네, 3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뭐 이 정도 시간 동안 저 1km를 걸어가니까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한 거죠. 사실은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하고 그날 당시에 그 뭐 대여를 이루거나 아니면 막 행진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요, 하셨나요? 전혀. 이제 아, 그 동아면서점 앞에서 해산을 했죠.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 해산을 다 했고 집으로 가실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 각자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청와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또 각자 335 각자가 갔던 겁니다. 네, 각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때만 해도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뭐 누구도 함께 뭐 행진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의 인파가 아닙니다. 저 인파는 그냥 다 각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파고요. 무슨 의사 연락을 해서 막 이렇게 막 어깨 동무를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파가 아니었고 그 거리를 아마 정창욱 단장님께서도 그날 여기저기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렇게 천천히 아마 이동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맞죠? 네, 가르치지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죠. 네네. 예. 뭐 그러면서 많은 분들 또 만나시고 하면서 경복궁역을 지나서 통일파출소 지점까지 이동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동하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수정 변호사님? 네. 잠깐 딴짓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사실 그 이동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집회라는 걸 막는 건데 이게 이동하는데 사실 집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뭐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집회라고 부르는데 이동하는 것에 그 어떤 집회에 섞여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다가 이거는 집회다 아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실시간 채팅도 보면은 차벽 물고는 제가 무너뜨렸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왜 길을 막습니까? 그럼요, 왜 맞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저항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경찰이 지나가라 지나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없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청와대 분수대 앞도 마찬가지죠. 거기 일반 대중이 이렇게 공중이 이동을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집행정지 신청할 때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너네가 경찰이 어떻게 하려고 저 질서 유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걸 너네가 무슨 근거로 막겠냐 그때 당시에도 경찰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엔 저 사태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일단 8월 15일 날 당시에 정창욱 단장님 저렇게 이동을 하셨던 게 맞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통일파출소 앞에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당시에 정창욱 단장이 계셨던 이동 동선을 보면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 올해 8.15 집회는 저희들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반격을 또 시작합니다. 또 대대적인 탄압과 체포 구금이 아마 뒤따라올 것입니다.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8.15 집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일단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제 옆에 계신 이형석 국민혁명당 서초당협위원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15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많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투쟁을 하고 있고 이제 일단 마음가짐을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이런 또 악의 세력들과 싸울 때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천부장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요. 바로 능력 있는 리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세 번째로는 그 어떠한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리더의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8.15 이 광화문 작년 이렇게 저는 코로나 테러 때문에 2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해서 참
그동안에 응어리가 져 있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고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많이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8.15 때 그 재앙산성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참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낮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제 인간의 육신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번에는 뚫어내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로 부정선거 알리시는데 고생하시고 뭐 주민자치기본법, 평등법 등등의 여러 가지 악법을 막아내느라고 응어리가 많이 져 있을 겁니다. 이번에 8.15 때는요 반드시 무너뜨려서, 재앙산성 무너뜨려서 승리의 그 찬가를 부르는 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예. 결의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고요. 그 영적인 준비를 말씀하셨는데 저기 물질적인 준비, 뭐 조직적인 준비 이런 건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 좌파들이 우리의 전략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안 되니까 비공개로 하되,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하냐, 저희들이 뭐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간다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위협이 될 만한 이런 게 아니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윗이 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물맷돌 조그만 걸로도 이렇게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반드시 뚫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있고요. 18절부터 이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전의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짐승들조차 그리고 승냥이조차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한 3-4가지 정도의 무기와 조직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렸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진을 먼저 뚫어내고 뒤에 후방에 있는 우리 100만 대군이 반드시 뚫어낼 것입니다. 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말씀만 들어도 사기가 막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서울 시내 전체의 집회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거듭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오세훈이가 저기 문재인 정권의 방침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처분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검단에서는 그 집회 금지 조치를 뚫어내기 위한 법률 투쟁도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문수정 변호사께서 어떻게 집회 금지를 뚫을 수 있을지 법률 투쟁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집회를 못하게 된 거는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이것인데요. 이게 오세훈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제대회 학술대회는 49명까지 허용하는데 집회 및 행사 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세훈의 고시가 과연 정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오세훈의 고시에 대해서 일부 뭐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부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외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이 오세훈의 말도 안 되는 고시가 법원으로부터 집회를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저희는 강구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8.15 집회 당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가오는 집회를 대비해서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승수 변호사님, 작년 8.15 집회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부족했었나요? 일단 뭐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다고 보여지고, 그날의 전략은 그 정도였다. 예, 그렇게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난극복 대표님도 그렇고 또 정창욱 단장님도 그렇고 결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예, 다 나와 있고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건국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자. 이승만 건국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되고 그 전에 먼저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앞서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정창호 단장님은 이제 신발 투사라고 알려지기 전부터 사실은 안산에서 그 수많은 그 투쟁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어떠한 그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험담을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변호사를 잘 만나면 풀려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좀 노하우라기보다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변호사를 잘 만나면 진짜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근데 그 집회나 이런 것을 집회를 했을 때에 이렇게 어떤 경찰과 불법 그 공권력을 동원했을 때 이제 피해가는 방법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동안 있었던 경험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실 용기를 잃지 않으셨잖아요. 뭐 그렇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웃기는 이제 웃자고 하는 말로는 경찰들을 잘 사귀어 놓으면 됩니다. 네, 아까 방송 시작 전에 경찰하고 친하면 된다. 네, 이런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찰하고 친하는 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친해지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영석 당협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기가 필요합니다. 결기가 필요합니다. 예, 적을 이기겠다 그리고 나가겠다는 결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우리가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법정에서도 싸우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런 결기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 조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를 비롯한 다른 변호사들이나 국민특검단 변호사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정창옥 단장님 그리고 이영석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이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천만 조직이 있어서 그 힘을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혼자 나가 있으면 너무 외롭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혁명당에서 추진하는 천만 당원 조직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 가입해 주시는 그 정성과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 정말 사실입니다.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민 활동을 하는 그 가장 그 큰 핵심이 이제 인권입니다. 근데 인권을 시민 활동을 하면서 집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잘못된 맞습니다. 부분에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네.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폭력을 쓸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저희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다행히 저에게는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인권을 주장했을 때 그 인권을 탄압했던 그러한 정부라든지 그 주체가 오히려 저희를 고발하는 그런 것은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뭐 여야를 넘나들어서 많은 그 집회와 인권 운동을 하면서도 현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대놓고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악용을 하고 그 국민들을 탄압을 하고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내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겸손하게 그냥 뭐 이제 경찰하고 친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병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한테 굴복하고 경찰이 계속 탄압하는 것을 내내한다고 경찰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두 분처럼 또 이 투쟁가의 이 두 분처럼 결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네. 경찰이 우리랑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인 공권력과 친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요. 그건 예, 규탄해야죠 당연히. 친하려고 한다고 해서 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예, 분명한 결기와 또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약간의 그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기 있게 행동을 하면은 분명히 경찰은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기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저희 변호사들이 서포트해 드리는 것은 이제 법률 투쟁의 영역인데요. 그 8.15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체포된 투사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학생들도 있었고요. 울산이나 부산에서 올라오신 회사원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이도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서 오로지 하나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같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포되신 분들이 그 여러 경찰서로 나누어서 분산돼서 수감이 되셨습니다. 일단 만약에 현장에서 체포가 되셨다 그러면 일단 변호인을 선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체 진술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실 때 진술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관들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왜 말을 안 하냐고 엄청 들들 볶습니다. 변호사들조차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술거부권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시국 사건에서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고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진술 거부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껏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왜 진술 거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진술 거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왜 행사해야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행사하고 싶으면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세한 집회가 8.15 집회가 다가오면 저희 국민특검단에서는 집회에 따른 국민행동 요령을 따로 한번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술 거부권,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권과 조력권에 대한 요청,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창욱 단장님 그때 이제 8월 15일 날 그 구속되셨잖아요. 네. 구속이 아니라 체포되셨잖아요. 네. 먼저. 그때도 이명규 변호사님이 입회를 하셨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명규 그때 변호사님께서. 이제 영장 심사 때는 이명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재판부를 잘못 만나가지고 예, 아무튼 이름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오셨지만 그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정창욱 단장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이 사건 저 사건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물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 사건에서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근거나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아까 전에 그 띄워주셨던 자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창욱 단장님 그 재판 과정에서 그 경찰을 신문했던 내용입니다. 경찰을 신문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검사가 당시 그러니까 정창욱 단장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1차적인 기준, 그 집회 참가자다 아니다. 집회 참가자라고 보면 자기네들이 제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월 15일 날도 현재 오세훈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전부 다 집회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집회 참가자라고 본다면 아무튼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그 집회 참가자로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소리를 지르면서 구호를 외친다. 소리를 지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제 구호를 외친다는 거죠. 집단적으로 같이 막 구호를 외친다. 똑같은 뭐 이런 것들을 경찰이 1차적인 또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경찰이 답한 내용 중에 하나, 그 빨간 네모를 보시면요. 저희가 1차 저지선으로 일반 시민이나 시위대가 그 지역에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면 저희가 그것을 막을 이유도 없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가 있고 그것을 경찰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 경찰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도 알고 있는데 굳이 해서 집회 참가자들하고 엮어 나가는 게 바로 경찰의 지금 전략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막을 권리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아무튼 집회 참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본다고 하길래 각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아까처럼 우리 작년 8월 15일 집회 그때처럼 모두가 그냥 사람이 워낙 많은데 당연히 같이 이동하지 뭐 그러면 따로 이동합니까? 어떻게? 막 한 명씩 뭐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경찰이. 기준이 없죠. 다 모여 있고 서로 이야기하면은 뭐 같이 있는 건지 뭐 따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절대 같이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우리를 제지한다거나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네, 대놓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회 참석자와 니들이 하도 집회 참석자를 탄압하니까 그러면 집회 참석자와 일반 시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일반적으로 집회 참석자와 일반 시민을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딱 보면 아느냐. 몸에다가 구호를 붙이거나 시위 구호들. 근데 저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경찰이 어떻게 보냐면 문재인 사랑해요 이런 거는 구호로 안 봅니다. 그렇죠. 대장. 문재인 빨갱이 가짜 인권 떠나라 이런 정창욱 단장님이 그 국회에서 외친 이런 얘기 쓰면은 맞습니다. 예. 몸에 시위나 구호 등을 붙인 형태라고 해서 집회 참가자라는 거죠. 자기네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들고 있거나 이러면은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으면 집회 참가자라는 겁니다. 아니 혼자 가고 있으면 집회 뭐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헌법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전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경찰관을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다가오고 있으면 집회 참가자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걸로는 아무리 우리를 옥죄려고 해도 절대 집회 참가자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우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시민들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우리가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1인 시위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인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이가 추진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 5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1인 시위는 허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에 대한 탄압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영석 당협위원장께서는 국민혁명당 당원 모집 조직 활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거리에서 활동하면서 경찰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예, 경찰하고 이제 대치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좌파 시민들과 그 좌경화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을 했던 곳이고 민주당 쪽에 또 이렇게 대깨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인 시위만 하더라도 이유 없이 신고하는 대깨문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하루에 막 4-5번씩 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시위를 할 때 왜 1인 시위인데 2명이 모여서 하냐 이러면서 시비 걸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켓도 다 따로 따르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 그런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5m가 떨어졌는데 내용도 다른 피켓을 들고 있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하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 아니다. 나 이분들을 오라 그런 적도 없고 혼자서 안쓰러우니까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연락처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인 시위를 지금 방해하시고 지금 사진 찍어 가시는데 그 경찰 어디 소속이십니까? 그리고 조남 적고 직분 적고 다 적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1인 시위 방해죄로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잘했습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게 밀려서 들어가서 자기가 주눅 들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을 매기거나 건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경찰이지 맞습니다. 국민을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제가 여지껏 벌금 많이 내봤습니다 제가 하다가. 그런데 제가 2019년도부터 투쟁하고 나서 벌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 비결은 뭐냐? 정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1인 시위 헌법 가치에서 우리가 또 지켜서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찰들은 우리를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공격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국민들의 표현이나 집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맞습니다. 국민들의 표현과 집회를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위에 있는 그 위정자들이 시키죠. 특히 문재인이 시키죠. 이 가짜 인권 이렇게 시키니까 그것을 또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 내팽개치고 경찰이 또다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내 하고 여기에 순응하고 이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해 준다고 저희한테 친절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의 권리가 뭔지를 알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들의 위법을 꾸짖고 지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친절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수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경찰관들이 개입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이제 오세훈이 원래는 풀어줬어야 정상인데 이게 국민의힘이라 그런지 이게 국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이라 하든 1인 시위라고 하든 이거는 명백하게 국민의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단 밀고 나가시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경찰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 경찰 아저씨가 이놈한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경찰은 친절하고 그리고 경찰의 말에 아 그럴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귀단 경찰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법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자회견이든 1인 시위든 여러분들께서 전혀 기죽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는 거는 명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거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엄연히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우리한테 뭐 터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이게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돼요. 근데 경찰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거는 명백한 나의 권리, 천부인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찰이 나한테 손을 뻗는다? 그러면 당연히 당신 그거 불법적이 하면서 바로 카메라를 들이미세요. 카메라를 들이미시고 당신 이름이 뭐야? 그리고 당신 소속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시면 그들도 깨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수정 변호사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공무집행은 집행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죠. 즉 공무원들이 반드시 소속과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효과적인 법률 투쟁 수단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영석 위원장이나 문수정 변호사 두 분 모두 다 상대방, 공무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화기로 체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매우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꼭 실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변호사님, 그 밖에 뭐 다른 또 수단도 있을까요? 아니 그 단장님도 안산에서 이렇게 투쟁하실 때 그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셨죠? 네. 제가 단장님이 촬영을 많이 한 걸 어떻게 하냐면 다 재판 과정에 증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경찰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또 증거로 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체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뭐 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할 말이 있죠. 경찰이라고 항상 뭐 법정에 나와서 사실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단장님도 뭐 직접 겪어보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증거를 체증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경찰이 또 요새 좀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말로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말로 약을 올립니다. 경찰은 지금 아까 문수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손대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약을 올리죠. 뭐라고 약을 올리냐? 왜 반말해요? 뭐 내가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언성을 높여요? 언성 안 높이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내가 길거리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문재인 타도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데 언성을 안 높이게 생겼냐고요? 이런 말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체증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한테도 우리가 뭐 집회하고 뭐 기자회견 한다 그럴 때 다 얼굴에다 막 들이대고 체증하잖아요. 경찰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훨씬 더 강하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형사 절차, 그러니까 수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의 동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서 움직인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뜻에 반해서 억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렇죠. 예를 들어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지하철 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모인이라는 자가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봅니다. 그럼 경찰관들이 와서 잠깐 같이 가시죠. 이러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 동행을 가장한 체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당신은 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경찰관들이 같이 가시죠. 잠깐 같이 가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동행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재판정에서 항상 그 부분을 불법 체포로 주장해서 그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계시면 현장에서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영석 대표 옆에 앉아 계시지만 이영석 대표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투쟁가로서 활동하시다 보면 압수수색을 당한 일도 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람을 같이 데려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불법 체포인데 그에 대한 경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석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제 뭐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12월 27일 하랑제일교회 깡패 용역들이 뭐 600명 이상 그리고 경찰도 한 600~700명 와서 1,300명 가량이 와가지고 케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러니까 깡패들이 들어오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애국 시민들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하고 경찰들이 한 일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깡패들이 막 돌 던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는데 그걸 영상을 채팅했더니 제가 이제 어떻게 또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반지 합방에 사는 저를 강제로 끌고 갔는데 이미 동행이라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강제 동행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당신들이 강제로 했는데 내가 미쳤나고 임의 동행하냐고. 인정하는 순간 이것들은 체증으로 해가지고 바로 임의 동행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는 안 됐지만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께서 또 이렇게 잘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뭐 무난하게 이렇게 또 했는데 경찰 조사 받을 때도 묵비권 행사도 했고 이명규 변호사님이 항상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저같이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을 변호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지키러 간 거고 나라 지키러 간 거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주눅 들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국민혁명당 가입을 그 야탐역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야탐역에서.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한 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는 뭐 10명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명이 이게 있잖아요.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그 권사님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이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막 전도해가지고 막 가입 서류 막 가지고 와서 저도 지금 몇 개 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저도 한 500개 이상 저도 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뭐 많이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국민혁명 당사에 쌍무지개 뜬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작년에 그 뭡니까 봄에 그 무지개가 떴다가 1년 3개월 4개월 동안 안 뜨다가요 이번에 뜬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그 무지개가 내린다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인데요.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국민혁명당도 우리 정강 목사님이 선포하셨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저는 8.15 때 패배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국민혁명당 가입과 더불어서 또 제가 부탁을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목숨을 걸 각오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 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서라도 대한민국을 건져낼 것이고 정말 모세가 바다를 가른 그런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승리예요. 절대 패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제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함께 이제 목숨 걸기로 하신 분들이 한 7, 8명 정도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10명 이상 더 돼야 되고 함께 좀 동참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대표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문수정 변호사부터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만 마음에 강하게 믿어주시고 그리고 당당한 마음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체증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특히나 경찰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9월 삶으려고 약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개가 짖는구나 하시고 체증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이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단장님부터. 예. 지난 며칠 전이죠. 7월 26일 날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전시관이 철거된다고 그렇죠. 철거 명령을 오세훈 시장이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철거를 못했습니다. 철거를 못한 이유는 많지만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경찰들의 이 농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보통 행정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은 경찰들이 그 주변에 사람 출입을 금지시켜서 행정 명령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이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그곳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2, 3명이다를 출입을 허용을 해놓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지만은 선택적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 관계자들은 출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의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관계자들이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차단하고 보수 우파 그리고 유튜버들은 철저히 차단하고 그들만 출입을 허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의 이행 강제 명령을 오히려 방해를 한 셈이에요. 방해를 한 거죠. 그러네요. 자, 거기서 더 가관인 것은 세월호 이 코로나 방역이 뭡니까? 다 이미 다 사회적 거리 지키기잖아요. 그들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기 좁은 데서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3, 4모 모여서 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위반 그리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 여러 명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했습니다. 불법 집회.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 안에만 있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모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 8월 15일 날 나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나오시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저희가 국민특검 변호사단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나와서 행동해 주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국민혁명당 천만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 힘이 있어야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앞에 나가서 힘차게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싸우고 저희들은 변론하고 갇힌 분들을 구해드리고 억울하신 분들은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만 당원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을 것이 국민혁명당 천만 당원 조직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부디 꼭 가입해 주셔서 저희 국민특검단 그리고 또 활동하시는 정창욱 단장이나 이영석 대표 같은 분들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 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 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 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